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병행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칫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해빙 분위기, 이 분위기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 이것은 착시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신년사 발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들었을지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 아이폰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논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논란을 일으킨 애플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대화를 응한다면 미국은 여기에 열려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셈인데요. 한미 두 정상은 그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이제 이루어진 통화에서 남북 대화가 그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그 대화를 그 원할 경우에 열려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그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남북 대화가 그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북측에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평창 올림픽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는 것도 밝혔다고 하죠. 그 큰딸 이름이 뭐죠? 이방카죠. 이방카인가요? 네. 저쪽 비앙카가 나오는데 이방카인가? 그 사람은 안 오는 모양이죠? 대표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그 대표 단장으로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 대표단도 오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이제 과연 어떤 대표단의 그 대표 단장격으로 누가 오느냐, 이게 또 이제 그 주목해서 좀 봐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첫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의 개헌 발의가 3월 중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정부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국회 논의에 그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개헌을 위한 그 정부안 마련에 그 착수할 뜻을 이제 그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국회 그 개헌 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그 발의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을 자체적으로 그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개인적으로는 그 대통령 그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 국회와 그 정부가 그 합의가 되지 않고 이 정부가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국민들이 그 지지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개헌으로 그 좁힐 수가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고 한다면 권력구조 개헌은 다음으로 그 미루는 방안도 그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월 말까지 국회에서 그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3월 중에 정부 개헌안을 발의를 하되
권력구조 개편 내용은 담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을 좀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중요는 하지만 개헌은 그 이상의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 참 아주 신중하고 이번에 고치는 거 모처럼 고치는 건데 이 잘 고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일단은 아주 좀 개헌을 필요한 부분을 잘 고치는 신중하게 잘 고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또 북한과의 대화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올해가 그 한반도 평화의 그 새로운 좀 원인이 되도록 그 최선을 좀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남북이 그 공동으로 선언한 그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우리로서 그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그 북한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그 비핵화를 위한 그 대화로도 그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이 개성공단이나 그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그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그 제재의 그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예. 전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그 북한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그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 대해서 합의한 것을 좋은 출발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국제사회와 그 대북 공조 체제 속에서 이 과속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은 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잘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북한 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되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또 분명히 밝히고 우리의 우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공조를 우리 같이 한다라는 그런 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한테 마음을 다해서 사죄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뭐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은 그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그 한일 정부 간의 그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점이죠. 예. 그러면서 그 위안부 문제는 그 정치적인 타협이 아니라 그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그 후세의 그 교훈으로 그 남기는 모습을 보여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스가 요시히데 그 일본 관방장관 한국 측이 그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 한일 합의는 이 최종적이고 그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일본 정부로서는 그 한일 간 위안부 합의 1mm도 움직이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국제사회를 이제 끌어들이기도 했는데요. 스가 장관은 이 합의는 국제적으로 봐도 그 무거운 합의다. 미국을 비롯해서 이 국제사회로부터도 그 높은 평가를 받는 행위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자꾸 1mm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뭐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한때 그 아직 통합 결정이 서지 않았다, 결심은 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요. 어제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는데 뭐 국민의당 내에서 나온 안철수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의원 수가 자꾸 주는 데 대한 어떤 반작용인가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역시 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당연히 좀 봐야 되겠죠.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는 그 국민의당 그 중도파가 그 안철수 대표 그 사퇴를 그 중재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서 오히려 그 통합을 막으려는 그 중재안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안 대표 사퇴 절대 반대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자진 사퇴해버리면 도대체 그 누구를 상대로 그 통합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 안 대표가 아닌 다른 분들이 그 통합 과정과 그 전당대회를 그 주도하면 과연 진지한 그 통합 논의가 그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안 대표 사퇴 시에 통합 무산을 이제 우려했습니다. 안 대표께서 계속 국민의당 그 대표를 맡아서 그 통합을 마무리하는 파트너의 그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안 대표에게 결코 그 사퇴하지 말 것을 이제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유승민 대표는 또 그 중도파인 그 김동철 국민의당 그 원내대표가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그 국민의당 좀 개별 입당을 촉구한 데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 하루 전인 그 9일 밤 단 둘이서 네. 회동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군요. 하긴 여기도 참 그 흥미진진하게 돌아가요. 예. 네. 거기도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정치권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주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우리 박완주 대변인께서는 뭐 이 형식에 대해서 일단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증문즉답 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정말로 보기 드물게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봤는데 뭐 한마디로 대본 없는 증문즉답 형식에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서 지켜봤던 자, 수화기를 조금 입에 좀 붙여주십시오. 네네. 예, 예. 네네. 네. 대본 없이 증문즉답하는 형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준비된 예. 뭐 질문, 준비된 답변 이런 형식보다는 좀 더 진솔한 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건 뭐 외신들도 상당히 아주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지 않았나. 단위론적인 접근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일부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고요. 뭐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요. 우선 그런 형식들 변화 속에서 좀 더 뭐 심층적인 답변과 또 뭐 심층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이제 차차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씩 좀 이제 네네. 보면은 어제 이제 그 노동시간 단축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하죠. 노동시간 단축하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청년 신규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리 소상공인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있을 거죠. 일시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적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에 대한 또 정부의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한다. 라고 이제 정부도 준비하고 여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한계 기업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한계 기업이 조정이 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 좀 정부가 대책이 일정적으로 효과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뭐 많은 연구들 보면은 오히려 더 일자리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그런 최저임금을 갖고 있던 노동자들의 삶들이 소득이 높여져 갖고 소득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주 5일제 하면 당장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정착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삶도 좋아지고 성장도 충분히
이끌어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보완을 해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간다. 이거하고는 별 상관관계 없다라는 보도 어제 저도 봤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너무 네네. 급작스럽게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내년에 또 왕창 올려버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워낙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기준이라든지 우리 경제 성장 수준에 비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렇게 했을 때 워낙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일정적으로 정말로 상당 부분 예전에는 보통 5% 6% 내외였던 부분이 예. 이렇게 이제 상당 급속한 속도 이렇게 체감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목표하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가 임시적이지만 항구적이지 않지만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책을 예산으로서 이렇게 뒷받침하는 특단의 조치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네네. 지금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세요? 정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세요? 우선 한번 지켜보시죠. 한 3조 원 정도 형성을 했는데 100%는 아니겠지만 우선 상당 부분 이렇게 임금을 올려도 당장 소상공인들이 망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계 기업에서는 일종 줄어드는 경향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도 만들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보완을 해나가는데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진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 이 4대 보험 문제,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지원 받고 안 받고 갈리는 거 맞습니까? 네, 그죠? 100%를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몇몇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사각지대 된 부분들 좀 점검해서 챙겨야 될 부분은 더 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네. 이게, 그러고 이제 알바로 하는 또 사람들 중에는 4대 보험을 아예 꺼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로 어떻게 할 건지 약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 네. 자,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남북관계 여쭤볼게요. 네. 어제 남북 문제와 관련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굉장히 우려했듯이 외신 기자도 했듯이 혹시 이게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늦게 통화를 직접 하시면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원칙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셨다고 봅니다.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어쨌든 대화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국면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또 제재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큰 원칙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실현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천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우리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설명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남북 관계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다. 개선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근거 없는 낙관론 대두에 쐐기를 박아야 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지방선거하고 개헌 같이 하는 거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초지일관 대통령께서 100일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에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만약에 국회에서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원내 수석을 하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합의를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5월 9일 대선 때 많은 각 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동시에 하자라고 공약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새로운 걸 논의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의 국회 결단들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 과정에서 좀 본연의 의무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준비할 것을 또 원론적으로 제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예. 이게 되지 않으면 정부 개헌안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일부 또 그 자체가 또 국회에 대해서 독려하고 하는 부분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다만 지금 야당 제1야당에서 함께 이렇게 1년 동안 추진해왔고 연기도 6개월 동안 또 합의를 한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게 어저께도 홍 대표님이 내용도 결정 안 했는데 홍준표 대표. 예, 홍준표 대표님께서 어디에서 이게 사회주의 헌법을 하는 것을 저지하자. 아니 내용도 같이 안 만드는 속에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시기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가 모두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연말까지 하자. 그럼 연말까지 물론 국민 개헌하자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지금 짧은 기간에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못하는 부분은 좀 남겨두더라. 이런 부분이 어저께 이제 일부 단계적 우선 합의되는 부분이 분권형하고 기본권은 좀 강화하자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권력 구조가 남아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합의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도 정부 준비를 하겠다. 그래도 시기는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논의됐던 거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3월 정도에 초안들 만드는 시기를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국민들도 개헌에 대해서 다수가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부분을 야당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안주 수석 대변인님께서 그 개헌특위 외에 수석 원내대 부대표 하실 때요. 네네. 그거 할 때 개헌특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글쎄 연구는 좀 많이 했어요. 그 연구가 중요하죠. 국민 권력 구조의 장단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19대 때 이미 4년 동안 논의가 됐고요. 1월부터 그 탄핵 전국에서도 개헌특위가 5월 조기 대선 전까지 정말 많은 여야가 많은 노력을 하고 전문가들, 자문위원들 등등을 통해서 회의도 많이 했고 공청회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개헌보다는 새 정부에 기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은 더 높았죠. 그렇지만 12월까지 전국 순회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게 이제 붐업을 일으키지 못했죠, 사실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사실 국민들이 권력 구조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거의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예전에 87 때도요. 사실은 그때는 단일한 상황은 다르지만 직선 개헌에 대해서 얘기했지 내용에 대해서 한 2개월, 3개월 만에 정초하고 연구도 사실은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놨듯이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충분히 100일이면 국민들이 선택할 만큼의 직접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나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 생각이시니까 어차피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4년 중임제냐, 분권형으로 어떻게 변형돼서 운영할 거냐.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실제로 상당수가 대통령제 방식은 틀리지만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야당에서는 일종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이
선호도가 좀 다르고 국민 내에서 다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예. 권력 구조를 어떤 게 더 알겠습니다. 있느냐 장단점에 대해서 예. 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각 정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정부의 그 방향과 의지를 표명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나 이 내년도에 올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비전이 구체적이고 뚜렷하지가 못했다. 뭐 생각되고 아주 아쉬운 대목이고 특히 여의도 정치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전국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지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목이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상당히 당위론적인 것과 큰 틀만 얘기를 해서 약간의 추상적이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북 문제 발언은 근데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대북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좀 자신감을 가진 그런 좀 안정적인 그런 대책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게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전제다. 이걸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전제이자 또 북핵의 해소, 북핵 폐기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변함없는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어떤 그 과정과 전술이 남북 관계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보는 점에서 예. 그걸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가고 남북 관계의 어떤 해병 무도하고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2월까지 합의를 하고 개헌 특위에서 3월 중에 발의를 해라. 안 그러면 정부에서 이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일단은 국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안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일단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약속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제 답변은 모범 답변이긴 하다. 그러나 모범 답변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연 국회에서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비판받아야 될 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모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 대통령이 그러면 안을 내면 어저께 이제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쟁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기본권이나 지방 분권 중심의 어떤 개헌안을 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네. 그마저도 만약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은 대통령은 안을 내고 국회는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을 발의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건 만약 통과가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은 최대한 국회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안을 낼 수 있지만 실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다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죠.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그 바꾸는 개헌안 속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은 되도록 많이 녹여야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개헌 문제는 치열하게 이렇게 논쟁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이 하나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로만 된다면은 예. 개헌안도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예. 일단은 국회에서 2월 말까지 안을 만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정부는 또는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회찬 대표님께서 2월 말까지 만들어 놓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저는 물리적으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는 물리적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그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 2월 말까지가 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할 수 있는 시한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2월 말이 건데요. 지나면 예. 일단 지방선거 개헌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방선거라는 거야 사실 4년짜리 하나 뽑는 거다. 이렇게 얘기 비하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헌은 이건 수십 년 더 원대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정말 그랜드 플랜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시한을 먼저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 빨리 이걸 하자. 이게 맞는 건지. 예? 물론 아니면 내용을 제대로 한 다음에 시한을 좀 그렇게 못 박는 거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물론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도 타당한데 예. 이 시한이 갑자기 생겨난 몇 달 전에 만든 시한이 아니라 1년 이상 전에 예. 거론된 시한이고 예. 실제 저도 개헌특위위원입니다만은 이 시한에 맞추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작업을 개헌특위가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작업이 거의 사실상 다 마지막 단계를 빼놓고는 완료가 된 셈입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결단입니다. 음. 어떤 결단이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안 전체를 갖다가 그 몇 년 후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까지 합의된 것만이라도 이번에 처리할 것인지 예. 이런 문제들을 결단을 내고 선택을 할 때가 온 거죠. 예. 어제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예? 네. 권력구조 안 되면은 나중에 또 저걸 한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지금 어제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투표에 대한 비용 문제를 거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권력구조 이게 지금 안 됐다. 나중에 한번 개헌을 또 하자. 그럼 그때 또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또 다른 식으로 보자면은 저같이 이렇게 권력구조 문제보다도 기본권 개선이라거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권력구조에 대한 덜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보류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예. 개인적으로는 4년 중 내각제가 좋은 점이 많지만 우리 현실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4년 중임제가 그를 선호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자가 물어봤다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좀 의견을 지나치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저께 얘기도 4년 중임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된 안이 있다면 그 안은 조건 없이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국회로서는 국회 합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아하. 자, 그리고요. 어제 기자들이 질문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의 악플이나 격한 표현들. 그러니까 그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 이런 악플이나 격한 표현들로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많은 악플을 받은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 대표님께서. 예, 저는 뭐 어제 그 말씀은 그 질문하신 기자도 그렇고 답변하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악플을 단다기보다는 악플을 갖다가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악플을 받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선배로서 후배에게 조언을 하는 것하고 저는 여겨지고요. 만일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질문했다면은 네. 뭐 굳이 그렇게 악플을 달아가지고 할 필요 있느냐라고 아마 다르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 악플, 그거 사실 당해보면 참 그렇죠. 예. 예, 저도 뭐. 달관하셨을 질문을 보면서, 예, 저도. 달인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예, 그렇죠. 이제 뭐, 고맙죠. 어떤 걸 기념으로 보관해놓고 그럽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노 대표님 다 오신 말씀이십니다, 진짜. 자,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군사협정에 대한 언급,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자, 이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체결했던 외교 합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대표님은? 저는 어제 일단 대통령께서 좀 진전된 답변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면은 아랍에미리트와에서 좀 비공개된 군사적인 합의와 관련한 흠결이 있었다. 예. 그런 걸 어저께 지적을 했고 시인을 했고 예. 그다음에 다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구로 그걸 지금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좀 양해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 잘못된 걸 그래도 둘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정 보완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많이 흐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저는 일단은 뭐 그나마 무슨 문제가 있든 뭐 묻어두고 가겠다라거나 어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하거나 이런 것이 이런 답변보다는 좀 진전된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진전된 답변이었다. 근데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 칼둔 청장은 떠났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칼둔 청장이 오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해소된 의혹이 없다. 이런 입장이던데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운영위 소속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그렇습니다. 한국당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 한국당이야말로 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은 예.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은 칼둔 청장이 왔다 갔는데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의혹, 즉 원전 그 수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아니라는. 예. 그래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은 다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의당의 김정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예. 군사적 문제에 이상이 생겼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고요. 예.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이 예. 이거는 그 상대국의 요청이니까 이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